사주팔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믿으세요? 아니요. 저는 사실 무신론자거든요. 신이 없다고 믿어요, 저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쁘게 말하면 종교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사주팔자가 이제 사람을 분류를 할 때 네 개의 기둥이 사주잖아요. 연월일시. 그 다음에 천간지지를 붙여가지고 8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쌍둥이의 사주팔자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야죠. 같은 시각에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그죠? 같아요, 실제로 사주팔자가. 근데 운명도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인간이 붙인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제 주장이에요, 제 주장. 제 주장은 그래요. 467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당권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이제 균형이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건강, 돈, 지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센티지가 균등하게 들어가면 이거 진짜 완전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비대하게 커졌어요. 돈이 이만큼이에요. 네? 그럼 그만큼 또 손해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오히려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네. 유관순 열사는 17세의 나이로 1000년을 살 거예요. 그죠? 그걸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살기를 원하겠어요?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네? 조국 장관 저희 대학 다닐 때 엄청났어요. 그 양반 산호맹 해가지고 오면 막 여학생들이 막 이러고 인물도 되게 좋잖아요. 예. 인물도 엄청났어요. 그리고 인기도 엄청났다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저희 대학 선배인데 전대협 총학생회장 했잖아요. 예. 잘 나갔어요, 그때. 지금 꼴들이 다 뭐냐고, 그게. 그죠? 그러니까 너무 비대해지는 건 좋지 않다. 맞아요.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평범한 공인중개사가 됩시다. 예. 467페이지 보시면 13번입니다. 저당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 두 가지죠. 목적물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또 하나 피담보채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죠? 자, 1번 설정 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만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을 달리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번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취득은 법률상 매매예요. 매매. 수용이 아니에요. 요거는 협의 취득이에요. 그래서 협의해서 한 매매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상대위 할 수 없습니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종된 권리인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랬죠. 종된 권리. 4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할 수 자, 물상대위는 잡아놓고 압류하고 우선면제 뜯어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압류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만 하나요? 제3자가 해도 우방하나요? 그렇죠. 제3자가 해도 우방하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압류했어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가 되죠. 4번이 틀렸죠. 5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여기서 차임채권은 과실이죠. 법정과실입니다. 법정과실,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치지만
압류한 이후에는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책을 읽다 보시면 압류 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를 문제 풀 때는 문제 만드는 사람이 다르게 표현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왜냐면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해당 부동산이 이미 압류된 거란 말이에요. 경매를 신청하면 집행법원에서 판사는 해당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됐다는 말은 압류가 됐다는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이렇게도 문제가 나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는 그래서 경매 후의 과실. 그럼 이건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경매 후의 과실이에요. 그럼 경매했다 그 말은 압류가 됐다는 거죠. 압류 후의 과실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압류라는 표현을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압류 이후니까 과실에 미칩니다. 14번. 저당 부동산의 재산 취득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억.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 봐봐요. 저당 부동산의 재산 취득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갑소유 부동산 저당권 설정자인데 거기에 1번 저당권자 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2번에서 후순위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아니면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람들이 용익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경매되면 얘가 말소기준 권리니까 얘는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사람들이 재산 취득자다. 그럼 그 재산 취득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 대의변제할 수 있다. 얘가 지금 얘한테 빌려준 돈을 못 받으니까 경매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면 대신 갚아주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서 우선 배제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제3취득자는 결국은 제3자로서 저당권자 설정자 아닌 제3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얘들이 대의변제하는 거지. 지금 1번 저당권자가 있고 2번에서 또 후순위 저당권자 있을 때 얘가 대의변제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제3취득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1번 지문은 바로 그겁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니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그랬죠. 디귿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해서 매수인, 경락인이 될 수 있고 리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 리을 4번입니다. 오른쪽에 15번은 봤죠? 예. 넘겨보시고 16번.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기억.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인데 분리 반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종물의 효력이 미친다. 이건 저당권 설정 이후인데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았어요. 효력이 미치죠. 부합물에. 디귿.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 채권은 법정 과실인데 압류 이전의 과실이니까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 그래서 미치는 것은 기억과 니은. 17번도 푸른 거죠? 19번입니다. 18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 암기했었죠? 원본, 리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그랬어요. 자, 원본 있고 위약금, 실행비용. 4번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요게 아니죠.
5번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에 1년분의 지연배상은 포함되죠. 4번이 답이죠. 이런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예요. 그렇죠? 네. 자, 19번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래요? 여기 봐봐요. 각 소유 부동산에 을이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이게 피담보 채권이라 그랬습니다. 1억.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얘가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얘는 채권자라 그랬죠. 근데 이 채권이 저당권 그대로 내비두고 채권만 병에게 이전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은 따라서 이전된다. 무슨 성? 수반성. 따라갈 수. 수반성. 그래서 저당권 내비두고 채권만 양도하는 건 안 됩니다. 네? 수반성이 위배되니까. 그래서 1번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죠. 제3취득자.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아니죠. 압류 이후에만 미치죠. 차임 채권은 과실. 5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20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기등기로. 그죠? 1번 맞습니다. 2번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 즉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무슨 성? 수반성. 3번 저당권이 담보한 채권,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한다. 이걸 무슨 성? 부종성. 발생과 소멸에 의존하는 성질을 부종성, 이전에 따르는 성질을 수반성. 4번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20번에는 2번이 틀렸고 21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독립물이 아니죠. 증축 부분은 부합물이죠. 따라서 부합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니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종된 권리인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디귿 구분 건물이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칩니다. 이 대지권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게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된 권리는 우리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받지만 또 대지사용권도 종된 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답은 5번, 22번. 물상 대위 문제입니다. 1번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 대위성이 없다. 그래요?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그랬죠?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틀렸고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저당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요? 당연히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 대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돼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는 제산자가 해도 되죠. 그런데 그것이 화재보험금 등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했어야 물상 대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됐어요? 화재 발생해서 화재 보험금의 채권이 발생됐잖아요. 그럼 이 화재 보험금이 실제로 갑에게 지급이 되는 순간 갑에게 예를 들어 2억이 지급됐단 말이에요. 화재 보험금이. 갑의 통장에 예컨대 2억이 있었다. 그럼 토탈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억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화재 보험금 채권이 압류가 안 된 상황이라면 다른 재산하고 막 섞여버리는 거죠. 이 저당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물상대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만큼을 집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가 되는 거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하라는 거예요. 잡아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혼이 나기 전에 남자가 여성에게 뽀뽀를 한다. 뭐 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남자가? 압류하는 거야. 이게 압류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하고 섞어놓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압류하는 겁니다. 다른 재산과 섞이는 걸 금지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혼의를 다른 재산과 하나로 섞이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미리서 압류 치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고. 아시겠죠? 오늘 가서 배우자한테 뽀뽀 한번 해보시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압류됐어. 이렇게. 당신은 압류됐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인도된 후면 안 됩니다. 인도하기 전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되고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것은 매매대금일 것이고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할 수 없다. 자, 23번 갑니다.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맞지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등기라는 게 왜 필요한 거예요? 물권 변동을 뭐 하는 거죠? 공시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에 나타난 내용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컨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간에 둘이 하는 약정이에요. 근데 그게 채권적인 약정인데 그거를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제3자가 알 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약정만 했지 등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 등기라는 게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전혀 공시가 안 돼 있는 내용이죠. 3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해야 저당권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1년분에 하나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봐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인데 갑소유 부동산의 1번 저당권 을이고 2번 저당권 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주장할 때 배당받는 돈은요. 손해배상은 1년분에 하나한다라는 이 규정이 왜 필요하냐면 누구 때문에? 후순위자를 보호하기 때문인 거고 채무자는 1년분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액을 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소 청구하는 거죠. 그거하고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누구는 채무자는 돈 빌린 사람은 다 갚아야죠.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3번 맞지요? 4번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무슨 성? 수반성.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 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되면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한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할 수 없다 그랬죠. 세 번째 나왔어요. 세 번째 24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 담보를 위해 을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 후 병이 X토지의 저당권 취득했다. 그러니까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이네요. 자, 1번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무슨 성? 수반성.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갑명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맞죠? 187조 적용입니다.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갑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아니죠.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뭐는 아니다?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랬죠. 4번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후 불법 말소됐어요. 그 다음에 후순위자 병의 경매 신청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이 된다면 말소된 건 불법으로 말소됐으니까 저당권 등기는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복해야 될 것 같지만 회복됐다 손치더라도 이미 경매가 되었죠. 경매되면 저당권은 소멸하잖아요. 어차피 경매됐으니까 회복해도 소멸하는 권리였기 때문에 굳이 회복할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 만약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갑명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이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후순위자 병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유용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한해서 유용이 가능하죠. 자, 이런 거잖아요. 을소유 부동산의 1번 갑이고 2번 병인데 이게 어차피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 아니에요?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얘가 사실상 1번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끼리 합의해서 이걸 가지고 예컨대 정이라는 사람에게 양도를 해서 얘하고 관계를 맺어서 얘를 1번으로 끌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얘가 1번 됐으니까. 네. 자, 25번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 1번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어요. 소멸되죠?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 소멸하죠.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했으면 혼동된 거죠. 그렇지만 이 지상권은 소멸 안 소멸? 안 소멸하죠. 저당권자가 붙든 권리니까. 그럼 저당권도 당연히 안 소멸하죠. 4번이 답입니다. 5번 저당권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본래 여기 봐봐요. 이거죠. 갑소유 부동산의 1번 저당권자 을이고 2번 저당권자 병인데 이렇게 혼동이 됐어요. 그러면 후순위자 있으면 소멸 안 소멸? 안 소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혼동이 됐어요. 그러면 소멸하죠. 그럼 이건 왜 안 소멸하느냐 이거죠. 후순위자가 있어서 안 소멸한다. 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소유권이 을에게 왔다는 말은 을이 건물의 소유자가 됐다는 얘기고 그럼 자기가 소유자가 됐으면 1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저당권을 소멸시키게 되었을 때 얘가 오히려 1번이 되고 자기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는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 내비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예요? 아래 거죠, 아래 거. 이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소유자이니까 소유권 안에 저당권도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 아까 3천 9천. 네. 자,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을 소유의 X 토지와 Y 토지에 관해서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으로 하는 채권 최고액이요. 1억 2천만으로 하는 1순위 공동 근저당권을 취득했다.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함정이 있어요. 근저당. 그 갑은 병이 신청한 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을 우선 변제 받았다. 그럼 1억 2천만 원인데 8천만 원 받았어요. 그죠? 이후 정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Y 토지가 2억 원에 매각이 됐고 갑의 채권은 원리금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서 경매 신청 당시에는 5천만 원, 매각대금 완납 시에는 5,500만 원이다. 갑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랬죠. 자, 채권 최고액은 뭐에 한도라고 했어요? 최고액은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에서. 이거는 공동저당하고 근저당하고 지금 합쳐놓은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인데 채권 최고액은 뭐라 그랬죠? 채무자가 지는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뭐를 받는다? 우선 변제의 한도를 정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죠? 근데 실제는 8천만 원 받았으면 4천만 원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금액이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서 5천, 경매 신청 당시에는 5천이고 매각되고 완납 시에는 5,500이잖아요. 그죠? 그럼 5,500 받아야 돼요? 5천 받아야 돼요?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에요. 이미 8천원을 받았고 여기다 또 5,500 받으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5,500을 받으면 1억 3,500을 받는 거 아니에요. 5천을 받는다면 이것도 1억 3천이죠. 근데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의 한도 1억 2천이라 그랬으니까 얼마까지만? 그렇죠. 4천까지만 받는 거예요. 이건 계산도 필요 없는 문제. 그죠? 문제를 지금 복합적으로 묻는 거예요. 자, 27번 보시면 이런 거 나오면 항상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그림 안 그리면 저도 못 풀어요.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워낙에 복잡해서.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의 X 토지와 Y 건물의 각 1번 공동 저당권을 취득하고 자 여기서 끊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을 소유의 X와 을 소유의 Y에 대해서 갑이 얼마라 그랬어요? 2억 4천. 3억 원의 채권이잖아요. 3억 원. 그럼 1번 갑이 3억. 여기도 1번 갑이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병은 X 토지에 2억 4천이에요. 2번에서 병이 X 토지에 2억 4천. 여기 2번에서, 이번엔 정이겠죠? 정이 Y 건물에 1억 6천. 1억 6천. 자, X 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서 X 토지의 경매대가 4억이고요. Y 토지의 경매대가가 2억인데 동시배당했대요. 자, 이제 요런 그림이 나와졌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요게 4억이고 요게 2억이면 2대1의 비율이죠. 동의하세요? 2대1? 그러면 3억 원을 2대1 비율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억. 얘 2억이고. 1억이면 2대1 되잖아요. 2로 나누면 2, 2는 4, 2, 1은 2, 2대1이니까. 이걸 약분이라고 하는데 이거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셔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공식대로 가면 돼요. X의 을 X의 경매대가 플러스 을 Y의 경매대가 분의 X. 여기서 얼마를 받느냐 그랬다면 을 X 곱하기 3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걸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을 X가 얼마였어요? 을 X가 4억이죠. 4억. 이게 2억이죠. 그러면 6억분의 을 X가 얼마였죠? 4억이었죠. 4억 곱하기 3억이에요. 그러면 억 빼면 되잖아요. 같이 다 없애면 되니까 10이 6이잖아요. 그럼 2잖아요. 2. 그럼 여기서는 2억 받는 거예요. 억은 뺐으니까 다시 붙여놓으면.
저는 더 이상 못 해드려요. 자, 그런데 정의 Y 건물이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여기 이 Y 건물이 지금 매각대금이 얼마였어요? 2억이었고 얘가 얼마를 받아요? 그럼 얼마 남아요? 그럼 얼마 받겠어요? 1억. 1억 6천을 받아야 되지만 모자르잖아요, 돈이. 남은 게 1억이니까. 이거 별로 계산할 것도 없죠? 예.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X 토지와 제3자 병의 Y 토지에 대해서 이거는 또 공동저당인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나뉘어지네요. 그럼 다시 봐봐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에 후순위자는 안 되고 얘는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위한다. 기억나시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채무자 을의 X 토지예요. 채무자 을의 X 토지. 그 다음에 제3자 병의 Y 토지. 물상보증인의 Y 토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피담보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동저당. 1번 갑이 5천. 여기도 1번 갑이 5천. 이렇게 공동저당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은 X 토지에 2천만 원. 무는, 병은 어디 갔어요? 병이 물상보증이죠? 그렇죠. 정은 2천만 원, 무는 3천만 원. 여기 2번에서 정이고 2천, 여기 2번에서 무는 3천.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대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먼저 배당받아가면 얘가 대위할 수 있고, 그로부터 얘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Y 토지가 경매되어서 배당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그럼 Y 토지 이게 경매됐어요. 그래서 갑이 5천만 원 다 배당받았대요. 받은 후 X 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 무가 X 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여기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 그럼 얘가 여기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 여기는 이제 4천만 원 남았다면 여기서 5천만 원 다 가져갔으니까. 그럼 얘가 대위하는 금액은 5천만 원 가져갔으니까 5천만 원 대위하겠죠. 그 중에서 후순위자는 얼마 받으면 돼요? 3천. 그럼 3천 받으면 되죠, 뭐. 그죠? 예. 이것도 뭐 복잡한 계산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근저당입니다. 29번. 1번.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있죠? 얘가 뭔데요? 물상보증인. 2번.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저당권이든 근저당이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채권자가 저당권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성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3번. 근저당에 의해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죠. 뭐가 빠지죠? 실행비용이 제외되죠. 4번. 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 채권이 그 시점에 확정되고,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에 채권이 확정되죠. 자, 30번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매각, 대금, 완납시. 그죠? 2번이죠? 예. 31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어요. 근데 확정되기 전이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으로 담보된다. 맞죠? 근저당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무제한 담보한다 그랬습니다.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 기본 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4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되고,
5번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버려요. 최고액이 1억인데 확정된 금액이 2억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럼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최고액을 변제해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실제 금액이 더 되니까. 다만 31번에 1번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인데요. 1번에서 저당권 설정을 해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는 KB예요. KB. 채무자는 을. 얘는 누구냐면 동생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빌렸냐면 2억 원을 빌렸어요. 즉 갑이 형이에요. 형 부동산을 담보로 동생이 돈을 빌린 거예요. 동생 을이 얼마를? 2억 원을. 집은 형 집을 잡히고. 그럼 형한테 고맙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양복 한 벌 근사한 거 비싼 걸로 맞춰줬어요. 비싼 양복 뭐 있죠? 피에르 가르댕. 하여튼 비싼 양복을 해줬어요. 200만 원짜리예요. 그 형이 좋잖아요. 동생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형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2억 원을 얘가 다 썼어요. 돈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갑에게 온 거죠. 돈 갚아야 된다 그러고 얘한테 전화하면 얘는 안 받고 하니까 경매 실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그래서 갑에게 자꾸 연락 오니까 갑이 또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너 왜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지 안 갚냐 그랬더니 걱정 마요. 인감이나 준비해줘. 그래서 인감을 준비해줬더니 1-1에서 1번 근저당 변경을 합니다. 누구로 변경하냐면 자기 명의로 안 하고 이제 A라는 친구 명의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채무자는 A야. 돈은 3억을 빌렸어요. 그럼 2억을 갚고 1억은 또 쓰고 친구한테 또 피에르 가르댕 양복 사주고. 예? 그런 다음에 또 다 쓰니까 또 연락하고 난리 치니까 인감 하나 준비해 그러더니 얘가 이번에 1-2에서 역시 1번 근저당 변경 들어가요. 이번엔 넉넉하게 빌려요. 7억을 빌려요. 3억 갖고 4억 가지고 또 쓰는 거예요. 이름은 B 이름으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채무액도 변경할 수 있나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서 빵꾸가 났다. 여기서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면 KB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는 금액은 이 금액 전체 합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만 배당 요구하는 거예요. 7억만 배당 요구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 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그 근저당으로 담보된다는 겁니다. 변경 이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그 판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때는 변경 이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담보된다. 그런 판례의 일부예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